네, 2020년도 1학기 제어공학 강의입니다. 일단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윤수고요. 네, 407동 709호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저희 407동 501호에서 만나서 대부분 강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6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틀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시간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9시부터 10시 45분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Feedback Control of Dynamic Systems,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원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수학과 동력학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는 출석 5%, 퀴즈 5%,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그리고 숙제 40으로 하겠습니다. 이 40%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숙제, 또 뭐 퀴즈, 그리고 뭐 실험을 하게 되면 또 랩,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노트북에 관련된 부분인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석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출석을 어,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강의가 정상화되면은 지각을 하게 되면은 0.5점의 감점, 그리고 결석은 1점의 감점이 있을 예정입니다. 렉처 노트, 이 강의 노트와 숙제는 그 매주 목요일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캠퍼스 GNU-AC KR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 다음 주에 과제라든지 강의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트북 얘기했는데요. 어, 공책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A4 사이즈 공책을 준비하셔서 매주 과제, 그리고 뭐 나중에 퀴즈라든지 시험에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활동을 이 공책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은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이제 드릴 텐데 뭐 틀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오답 노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이 노트북이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 그래도 준비를 하셔서 그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부분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이 공책에 다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붙여가지고 어, 향후에 이제 기말고사 때 이 모든 이 오답 노트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그 말씀드린 과제 그 40% 중에 10점에 해당되겠습니다. 1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틀랩을 사용한 우리 컴퓨터 세션이 간혹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한 두 번 정도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일정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금은 4월 30일, 6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실 때 서로 뭐 협동하고 하는 것이야 뭐 아주 권장하지만은 절대로 과제물을 단순히 복사해서 이렇게 내는 그런 형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그 제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어는 모든 이 인텔리전스 시스템,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의 어떤 그 브레인, 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예제들인데 굉장히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들이 이 컨트롤 로직에 의해서 잘 제어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유튜브 비디오들이 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아래 있는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늘 뭐 매일 이렇게 샤워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그 제어 로직에 의해서 아, 아, 행해지는 일입니다. 뭐 샤워기에서 나오는 이 물의 온도를 우리 손의 그 센서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 머리에서 어떤 제어 로직, 그 제어 로직, 그럼 간단한 제어 로직이겠죠. 뜨거우면은 밸브 뜨거운 물을 좀 줄이고, 너무 차가우면은 뜨거운 물을 더 넣고, 그 밸브를 조절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 제어 로직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온도의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이는 시스템은 바로 이 제어 로직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이 제어공학이라는 과목은 바로 그런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인텔리전스 시스템, 어떤 다이내미컬 시스템의 그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를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 보시는 전투기 KF-X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지금 한국형 전투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우리가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술들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impossible to import technology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행 제어하고 시험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제어기 그 제어 로직을 설계하는 그런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제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컨트롤, 이 제어 쪽이지만은 우리가 제어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력학, 다이내믹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동력학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 동력학적인 부분들,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전달함수, 그 다음에 이제 보데 플롯,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어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기술, 또 설계 기술 같은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어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어떤 드론이 있고요. 이 드론이 어떤 이 지면에서 Y만큼의 높이에 이제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제어의 목적입니다.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컨트롤 오브젝티브가 Y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 예를 들어서 어떤 R이 이제 1m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R이어 쓴 이유는 이게 레퍼런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1m의 높이로 우리가 드론을 딱 띄우고 싶습니다. 그 최초의 이 Y 값은 1m가 아닌 어떤 값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프로펠러나 이렇게 모터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제어 입력을 가해서 그 입력에 의거해 이 Y가 1m가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일단 이렇게 드론을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드론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높이가 있겠죠. 어떤 높이를 가지고 드론이 떠 있는데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Y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은 이제 뭐 센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센서는 우리의 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압력 센서라든지 뭐 GPS 같은 그런 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센서를 갖고 그 드론의 높이를 일단은 감지를 한 다음에 그 감지된 그 신호를 이제 그 감지가 되면은 이제 눈을 생각해 보시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는 우리 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비교를 하는데 제가 더하기 빼기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는 R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 머릿속에 있는 신호와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신호하고 이 신호를 우리가 그대로 이게 Y라고 쓸 수도 있지만은 센서가 측정하는 값이 실제의 드론의 높이하고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돼서 나온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우리 E라고 쓰고 여기서 E가 뜻하는 것은 에러입니다. 에러는 R에서 B를 뺀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에러, 오차가 나오게 되면은 그 오차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오차를 가지고 어떠한 이 지금 명령을 발생해야 될지 이 프로펠러에 이제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어떤 이제 사람이 서가지고 여기서 조종기가 있겠죠. 이 조종기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명령을 보내는데요. 이 명령을 우리가 명령 신호를 U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게 쓴 이유는 이제 이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제어 신호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U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제 그 U가 이렇게 드론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컨트롤, 로직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이에 의해서 어떠한 제어 명령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 관계, 어떤 그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컨트롤 로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과정이 여기 있는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이게 이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로 대체가 되면은 지금 이게 바로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받은 정보, 그 정보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 U, 이 제어 명령이 드론에게 전달이 되어서 드론의 높이를 궁극적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 Y가 또 이제 새로운 Y가 나오겠죠. 이 U에 의해서 Y가 이제 새롭게 되고 이 Y가 이제 다른 Y로 바뀌게 되고 그 Y는 다시 센서를 통해 가지고 감지가 되고 감지된 센서는 컴퓨터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서 이 내부적인 어떤 그 로직을 통해서 새로운 U가 만들어지고 그 U에 의해서 Y가 또 바뀌는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반복이 되는 소위 그 루프가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피드백 컨트롤. 그러니까 계속 이 Y에 대한 Y의 그 어떤 상태를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하는 거죠. 피드백해서 오차를 보고 오차에 의해서 U가 나오고 그 U가 드론을 또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금 교육을 할 때에도 제가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드백을 제가 받고 그 피드백에 의해서 제 강의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계속 이렇게 어떤 루프 형태로 피드백을 받고 또 강의하고 이런 형태가 바로 이 피드백 컨트롤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다시 좀 정리한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그 드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플란트 이렇게 부릅니다. 기호로는 G라고 표시하고요. 이 G의 출력값, 이걸 우리가 Y라고 부릅니다. 드론의 높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Y가 센서에 의해서 이 B, 그러니까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 Y가 이제 B로 바뀌는 거죠. 이 B가 이제 보통 Y하고 같기를 바라지만은, H 자체에, 센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센서의 신호와 함께 들어오는 이 센서 이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 잡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 측정 잡음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어떤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 이렇게도 부릅니다. 고주파 신호. 주파수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하는 어떤 이런 잡음과 이 출력값이, 실제 출력값이 합쳐져서 실제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값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 다르게 된 값 B하고 R, 이 커맨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레퍼런스, 드론이 가야 되는 그 높이, 그 레퍼런스와 B가 비교가 돼서 오차가 생성이 되고, 그 오차에 의거해 가지고 컨트롤 로직, 그걸 우리가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로직에 의해서 컨트롤 커맨드, 이 U가 컨트롤 그 인풋 혹은 컨트롤 커맨드 이 U가 만들어지고, 그 U가 플란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플란트에 의해서 또 새로운 Y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잡음이 있는데요. 이건 디스터번스라고 부르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잡음인데, 이것은 센서 잡음이고 측정할 때 생기는 잡음. 센서를 쓰게 되면 언제나 있는 잡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잡음은 뭐냐면은 제어 입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어 입력 U가 예를 들어서 이 드론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또 드론에 가해지는 어떤 외부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외부 그 외란,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외부 입력이 있습니다. 그 외부 입력들이 이 W라고 불리고, 그 W가 U가 합쳐져서 이 드론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U가 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 U에 어떤 원치 않은 잡음이 더해져서 이 디스터번스라 부르는 잡음이 더해져서 플란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잡음은 이 디스터번스 이제 외란이라고 불리는 이 W는 로우 프리퀀시 프로세스 노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잡음, 이 측정 잡음은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하이 프리퀀시 신호, 고주파 신호인데 반해서 이 신호는 보통은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신호다.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 신호입니다. 이를테면 바람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그 색이라든지 그 방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파 신호로 모델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제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G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이 센서는, 이 박스는 이를테면 그냥 1 이렇게 생각하시고,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가 그대로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센서. 그래서 완벽한 센서라서 이 Y 값이 그대로 B로 가는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 잡음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잡음이 이 전체의 이 제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센서, 이 블록, 이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됨에 있어가지고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또 무방합니다. 하지만은 이 G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것이고요. 바로 이게 우리 2학년 때 공부했던
다이내믹스, 그 동력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입력, 이 입력이 보통 힘입니다.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에 의해서 이 플란트, 이 항공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대상, 그 동적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힘과 운동, 이 힘과 운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에 대한 공부를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동력학 그 지식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바로 이제 D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D는 우리가 이렇게 오차를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차를 가지고 이 제어 입력, U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샤워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그 작동하는 그런 어떤 제어 로직, 그 제어 로직은 뭐 간단한 로직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체계적으로 그 제어 로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E하고 D, 이 U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된 제어기가 이 전체 이 제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설계가 잘 돼 있다면은 이 Y가 우리가 원하는 아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1m로 가겠죠. 하지만 이 D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Y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값으로 이 Y를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이 플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어떤 시스템, 이걸 우리가 설계하는 건 아닙니다. 이 G는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U하고 Y 사이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관찰하고 뭐 어떤 그런 관계를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중간고사 전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모델링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2에서부터 U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설계한다는 개념이고, 이 설계의 개념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들을 통해 가지고 방금 우리가 배운 어떤 제어 시스템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자동차가 있고요. 이 자동차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제어 입력에 의해서 제어 입력 U에 그러니까 힘이 되겠죠. 혹은 그 악셀이 되겠습니다. 그 악셀을 밟으면은 그게 어떤 제어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입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자동차의 이제 위치도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속도계입니다.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속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마일 퍼 아워 mph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뭐 이제 55마일 혹은 뭐 60마일, 뭐 70마일의 어떤 그 제한 속도가 있는데 그 제한 속도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고 싶다. 뭐 그러면은 이제 R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0마일 mph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제 Y가 어떤 속도, 뭐 V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velocity. 그래서 이 Y가 R 6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설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제어 시스템 그 소위 그 블록 다이어그램 그 블록 도선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게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의 아웃풋은 Y 이게 이제 뭐 V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속도 이 속도를 지금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지금 뭐 이 속도계가 측정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R 이게 지금 뭐 6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오고
이 에러를 이제 어떤 제어 로직 컨트롤 로직 해서 이게 이제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셀로 차의 이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뭐 이런 이 제어 시스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U가 들어갔을 때 이 U가 Y로 바뀌는 이 박스, 이게 G, 혹은 이걸 우리가 플란트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이 U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관찰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U하고 Y 사이의 이제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차를 이런 형태로 지금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예전에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도 정력학이나 이제 동력학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유물체도에 대한 부분인데,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의 질량이 M입니다.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이 악셀을 밟아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저 U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운동을 방해하는 지금 힘, 이게 이제 프릭션 포스라고 해요. 마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지면에서 나오는 이 마찰력, 이 마찰력을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이 마찰력, 이 지면에서 나오는 마찰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마찰력이라는 것이 bx 도트,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bx 도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력을 비행력학이라든지 뭐 항공우주공학개론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 d라는 것은 2분의 1 로 v의 제곱 s c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지금 속도가 있습니다. 즉 d라는 것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고, 나머지 2분의 1 로 s cd가 상수기 때문에 이걸 이제 bs의 제곱 뭐 이렇게 bv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 v가 이제 고속이 됐을 때는 이렇게 속도의 제곱이라 쓰지만은, 이 고속일 때, 하지만은 저속일 때는 뭐 그 v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지금 v 대신에 x 도트를 썼는데, 속도라는 것은 이게 위치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bx 도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위치고 x의 두 번 미분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마찰력하고 악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주는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 추진력이 U인데, 그럼 이 자유물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동력학에서 시그마 F는 ma,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것은 x를 두 번 미분한 것이 이게 가속도니까 mx 더블 도트고, 시그마 F는 이 m에 작용하는 모든 힘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u가 작용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이제 bx 도트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정리를 해주면 mx 더블 돛 플러스 bx 도트는 뭐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 도트를 v로 치환을 하면은요, 다시 바꾸면은 이 식은 mv의 도트 더하기 bv는 u,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u하고 y 사이, u하고 v 사이의 이 관계식, 이 u하고 v 사이의 이 관계식,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 관계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입력 u가 있을 때 이 박스의 출력값 y, v는 mv 도트 더하기 bv는 u라는 이런 관계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V는 뭐 V 출력 이 V는 뭐 EU 뭐 이런 형태의 어떤 U하고 V 사이에 어떤 대수적인 어떤 관계로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U하고 V 사이 관계는 이렇게 미분방 형식으로 주어진다는 거. 그 동력학의 시그마 F는 MA에서 거기서 이렇게 도출이 된 미분방 정식으로 입출력 관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역시 또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관심 있는 모델링 대상은 바로 이 쇼크 observer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자동차의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 도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외란이 타이어를 통해서 이 차체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전달을 최소화해주는 그 외란의 어떤 전달을 최소화해주는 그 시스템이 서스펜션 시스템 혹은 쇼크 옵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밑에가 그 도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자동차가 가다가 도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규칙해서 이렇게 어떤 그 외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외란이 이 차체 이 M2 이 위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 상황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인 겁니다. 역시 여기 차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제어의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어의 목적이 그대로고 우리가 이 U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가지고 아까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모델로부터 U하고 Y 사이 관계를 도출을 했다면은 지금의 모델은 약간 복잡한 것이죠. 입력단에서 이 들어오는 어떤 그 신호가 이 도로에서 이제 오는 거고요. 도로에서 오는 것이고 그 도로에서 오는 신호가 차체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 Y 그러니까 이 Y는 뭐냐면은 지금 차체가 지면에서 얼마만큼 지금 떠 있는지 뭐 그걸 나타내는 게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최초의 M2의 이제 위치가 있겠죠. 최초의 M2가 어떤 그 정상 상태에서의 어떤 M2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지금 올라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Y하고 이 외부에서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외란하고의 어떤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M2로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타이어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타이어를 지금 M1이라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타이어가 지금 M1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외란을 타이어가 받고요. 이 타이어가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M2로 올려 보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이 지금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이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고 이 막대기 안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막대기 이 주변을 스프링이 감싸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요. 먼저 도로하고 타이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스프링은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탄성력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게 탄성력을 우리가 이렇게 그 스프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어하고 차체 사이에 있는 이 서스펜션 시스템의 이 지금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프링을 이렇게 KS라고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막대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보면은 이렇게 오일입니다. 이게 지금 기름으로 차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이 가운데 있는 이 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저항, 그 마찰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마찰력이 B하고 같은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을 지금 이렇게 B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댐퍼라고 부르고요. 댐퍼라고 불러서 어떤 속도가 생겼을 때 그 속도만큼 저항을 해주는 그런 힘, 그런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두 개가 있고 댐퍼가 하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한번 모델링을 이제 해보면요. 어떻게 모델링을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 M1하고 M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M1, M2를 정력학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분리하는 그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M1하고 M2를 따로따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M1이 자, M1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M1에는 작용하는 힘이 지금 3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1에 바로 붙어 있는 이 스프링 하나하고 아래쪽 스프링과 위쪽에 스프링 하나 그리고 이 댐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스프링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만들어내냐면은 스프링 상수에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되죠. 여기서 스프링의 길이는 X하고 M1의 이제 움직임과 그리고 땅의 그 불규칙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이 어떤 기준점에서 R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R이 지금 계속 어떤 그 노면의 그 이제 울퉁불퉁함 때문에 R이 계속 이제 변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X하고 R의 그 차이로서 이 스프링의 힘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W에다가 X 빼기 R 해서 아래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X가 M1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지금 이게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제 위에 보면은 X가 올라갈 때 지금 위쪽 스프링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쪽 스프링의 개수가 KS고 그 다음에 이 변이는 M2의 변이에서 M1의 변이를 뺀 것입니다. 즉 Y하고 X를 뺀 것이 KS 이 스프링의 그 늘어난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KS하고 Y 빼기 X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댐퍼는 속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M1과 M2의 상대 속도를 B에 이제 곱했습니다. Y 도트 빼기 X 도트. M1과 M2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면은 이 마찰력이라는 것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상대 속도가 존재한다면은 이러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M2 같은 경우에는 자유물체도 원리에 의해서 M1에 이렇게 X방이 올라가는 힘이 작용을 했다면은 이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K, Y 빼기 X를 여기 쓰고 B, Y 도트 빼기 X 도트를 쓴 다음에 방향만 반대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은 시그마 F는 MA니까요. 시그마 F는 좀 올라가는 힘이 이거고 더하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힘이 KW X 빼기 R
M은 M1이고요. A는 M1의 가속도, 그러니까 M1의 그 위치가 지금 X이기 때문에 X를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주어지고요. M2에 대한 것은 역시 시그마 F는 M1, 저기 화면은요. 두 개의 힘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S, Y 빼기 X, 마이너스 B, Y 도트 빼기 X 도트는 이번에는 M2에 대한 것이고 M2의 변이는 Y로 우리가 표시하니까 Y 더블 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식 두 개가 이 R, 그러니까 이 도로의 울퉁불퉁함, 그게 지금 R로 표현이 되는데 그 R과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차체의 높이 Y, 이 R과 Y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죠. 아까 2.1에서 봤던 그 자동차 모델은 식 하나의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졌지만은 지금 이 R과 Y 사이의 관계는 이 두 개의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위성 예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위성이 있으면은 위성을 간단하게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게스 Z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 게스 Z에서 나오는 그 추진력 FC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FC를 가지고 이 위성의 자세를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지금 그 시스템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이제 시그마 F는 MA, 그러니까 이걸 F는 뭐 MA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제 적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자세 제어 문제는 이제 회전에 관련된 거고 병진 운동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제 2.1과 2.2는 그 병진 운동이었고 그 병진 직선 운동에 관련된 것은 시그마 F나 MA를 썼으면 됐지만은 우리 동력학에서 뭘 배웠냐면은 시그마 F는 MA에 이제 그 회전 운동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 회전 운동 버전은 이 전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R 벡터 크로스 해가지고 사실 이게 다 벡터죠. 해서 이 R하고 F가 크로스가 되면은 우리가 이걸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R 크로스 MA 어떤 그 내부적인 연산을 취하면은 우리가 I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I라는 것이 관성 모멘트,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였고요. 그리고 이 알파는 이제 각 각속도 앵귤러 억셀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앵귤러 억셀러레이션. 네, 그래서 각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M은 I 알파라는 이 식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역시 CG 포인트에 대한 것입니다. 이 I도 이제 CG 포인트에 대한 것이고 해서 CG 포인트에서 이 가스 Z가 만들어내는 FC가 만들어내는 모멘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멘트 암, 그죠? 이 FC하고 이 D를 곱해주면은 그게 즉 이렇게 돌아가는 즉 이 세타를 크게 만드는 모멘트. 그러니까 세타가 커지는 모멘트니까 이 플러스 모멘트겠죠. 하고 I하고 알파인데 알파는 앵귤러 억셀러레이션입니다. 앵귤러 억셀러레이션은 각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 억셀러레이션은 이렇게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I 세타 더블 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어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위성이 있는데 위성에 지금 출력이 있고요. 이 출력이 지금 세타입니다. 위성의 자세 제어를 위해서 위성이 특정한 어떤 세타를 갖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제어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오브젝티브는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10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10도가 이제 R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어떤 센서, 각 센서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R.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0도가 되겠죠. B, 에러, 그 다음에 어떤 제어, 아까 D 블록 해서 제어하고 U. 그래서 이 U하고 이 세타와의 관계식 주고요. 세타와의 관계식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U가 이제 F가 이제 U겠죠. 그래서 세타 더블 도트는 I로 나눠주면은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바로 이 G, 세틀라이트 위성의 입 출력 관계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이제 펜듈럼 예제인데요. 예제 2.5입니다. 여기에 어떤 그 고정점에 대해서 실로 이렇게 연결된 어떤 진자 혹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그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펜듈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자 운동하는 이 물체에 대한 어떤 그 모델링, 입출력 관계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어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펜듈럼이 있고요. 진자가 있고 이 진자의 출력 값이 세타인 거죠. 이 세타가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그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측정을 합니다. 또 각 센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측정된 각 센서하고 각 센서 값 그게 이제 B였죠. 이거하고 어떤 R 이 R이 뭐냐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진자가 뭐 10도를 딱 유지하면서 멈춰 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세타가 0이 됐으면 좋겠다. 뭐 세타가 90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제어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10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요. 역시 이것도 오차가 되고 이 오차가 이제 제어 로직, 컨트롤 로직, 이 D라고 불리는 컨트롤 로직을 통과해서 U가 만들어지고 그 U가 펜듈럼의 이 각을 또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 U하고 Y의 관계식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U가 뭐냐면은 이 TC가 되겠습니다. 이 TC가 이 고정점에서 어떤 모터라든지 어떤 외부의 어떤 토크로 T가 이제 토크를 의미하는데요. 모멘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토크로 지금 외부에서 가해줄 수 있는 어떤 제어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 제어 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Y, 이 세타를 우리가 원하는 이 10도로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기 전 단계로 이제 U하고 세타 사이 관계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U를 가했을 때 이 세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관계식을 따져보는 것이고 그 관계식이 보통은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앞선 예제에서 지금 계속 보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운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 M은 I 알파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M하고 I를 보통은 이 물체, 대상 물체의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꼭 이 무게중심에서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이렇게 고정점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점, 가속을 하지 않는 그 고정점에서 우리가 M하고 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5점이라고 하면은 5점에서의 모멘트, 5점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고려하면은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5점에서의 이 mg, 이 지금
중력이죠. mg가 만드는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mg 곱하기 즉 이만큼이 모멘트 암이니까 L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mg L 사인 세타 모멘트는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모멘트입니다. mg는 지금 이렇게 세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세타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플러스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mg는 세타를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고요. 는 I 물론 i를 그냥 i 쓰면 되겠지만은 좀 계산을 해보면은 i는 지금 이 점에서 m이라는 물체가 L만큼 떨어져서 어떤 회전운동 시 방해하는 그 방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고체역학이라든지 동력학에서 ml 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 회전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L의 제곱으로 i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알파는 역시 세타의 2번 미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지금 왼쪽이 이 모든 모멘트들의 합인데 mg가 만드는 모멘트는 이만큼이고 또 외부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이 tc 있었죠. tc 이게 사실은 지금 u죠. 제어 입력이죠. 제어 입력 빼기 그 중력이 만드는 모멘트는 ml제곱 곱하기 세타 더블 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l제곱 더블 도트 플러스 mgl 사인 세타는 뭐 tc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하고 이 세타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역시 그 2차 2차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미분 이 텀을 가지고 있는 이 세타의 이 미분을 갖고 있는 이 세타가 지금 이게 2번 미분이죠. 여기가 지금 2번 미분이기 때문에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u하고 세타의 관계식은 이렇게 세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볼 것이고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 u하고 세타 사이 관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예제가 이제 2.7에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예제고 이걸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펜듈럼 문제, 펜듈럼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다른 것은 지금 이 물체가 어떤 이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경우고요. 2.5는 2.7은 이걸 왜 기준선이라 생각하면은 이 펜듈럼이 기준선의 위에서 이렇게 그 진동하는 경우입니다. 훨씬 더 이게 그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세타를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가는 이건 소위 안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타를 0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뭐 제어할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세타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타 프라임을 0으로 만들게 하려면은 이것은 여기 지금 이 외부에서 이 U라는 힘으로 이 카트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이 U를 작용하지 않으면은 세타 프라임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어가 꼭 필요한 소위 그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이거 인버티드 펜듈럼, 뭐 인버티드 I, 펜듈럼 P라고 쓰면은 여기서 Y는 이제 세타 뭐 프라임이 될 것이고 역시 이것을 센서를 통해 가지고 감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R은 여기서 이제 뭐 세타 프라임을 0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0이 될 것이고 에러가 되고 D 쓰고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하고 Y 사이의 이 관계식이 바로 지금 IP라고 쓰여진 이 박스가 뜻하는 것일 것이고 그럼 이 U하고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U하고 세타 프라임의 관계식 U라는 어떤 그 1뉴턴의 힘을 카트에 가해줬을 때 이 세타 프라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물론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카트하고 지금 이 막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카트와 아, 이 막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력학에서 아까 배웠듯이 정력학 그 자유물체도 그 개념을 배웠듯이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서 어, 카트에 가해지는 뭐 U하고 그 다음에 카트의 위쪽 여기서 이제 오는 어떤 그 힘들이 있는데 그 힘을 그냥 F라 쓰면은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대에는 이제 이거하고 정확하게 방향은 반대고 똑같은 F가 여기에 가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또 mg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또 이제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반력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그마 f는 ma 또 이것에 대한 시그마 f는 ma라는 식을 각각에 써가지고 또 미분방 정식을 만들어 줍니다. 두 개의 미분방 정식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미분방 정식이 이 u하고 y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어, U하고 세타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계가 지금 두 개의 그 미분방 정식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이 미분 차수 있지 않습니까? 미분 차수가 이렇게 2차로 곳곳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단순한 그 심플 펜듈럼인 경우하고 인버티드 펜듈럼일 때 입출력 관계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관계로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